있습니다. 네, 찾기가 어려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항산화 및 눈 건강 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에브리데이 책자 다 펴서 보시고요.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유산화의 제품군을 나눠주고 있어요. 기초 영양, 어린이 건강.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이제 항산화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와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눈 건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페이지에서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보실 때 이 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프로라바놀 C300 그리고 C600 같습니다. 두 가지가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먹기 편안하게 알수를 줄였죠. 유산화 제품들 지금 비전X DS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두 알을 먹던 거를 한 알로 줄여놨어요. 마찬가지로 C600, C300도 하루에 한 알씩 두 번 먹게 돼 있던 걸 C600으로 하루에 한 알 먹게끔. 왜냐면 여러분들 알이 너무 많으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C6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C300이 다시 또 나오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C300, C600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면역, 그리고 염증, 뭐 중이염, 뭐 이런 염증의 질환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C600이 한 알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 먹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죠. 이제 C300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행히 C300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C300과 C600은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키논, 비전엑스, DS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항산화. 자, 우리에게 가장 요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다? 항산화 같아요. 항산화와 그 다음 면역은 짝꿍 같은 거인 것 같아요. 항산화, 몸이 산화가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항산화와 면역을 같이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에 보시면 우리 책자에 나와 있죠? 불안정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내 항산화 능력의 균형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항산화 역할들로 도움이 되는 건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과 같은 꾸준한 항산화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활성산소라는 걸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젊음의 적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젊어지고 싶으시죠? 자, 우리가 내 나이보다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는 거 다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잡으면 우리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활성산소, 산소는 원래 뭐예요? 산소 자체는 우리 몸에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는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알죠? 예, 이게 좋은 부분이 있다면 또 나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고 영양분과 같이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서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라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게 산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게 결국 태워요. 태워서 그걸 에너지로 씁니다. 에너지로 쓰고 그리고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와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많이 이제 산소도 이동되고 에너지도 이동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서 쓰인 산소들이 다 쓰이고 나서 한 2%에서 3% 정도가 남아요. 그 남은 것들이 이 활성산소로 잘못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가 미묘하게 변화되면서 발생시키는 게 이 활성산소예요. 자, 근데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면서 세포한테 손상을 주고 기능을 잃게 만들면서 질병까지도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이 세포들을 산화시키면서 곰팡이가 생기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놔뒀는데도 상에서 곰팡이가 조금씩 생기는 모습들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가 곰팡이가 만들어지는 상태.
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가 활성산소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없애주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도움이 되는 거겠죠. 자,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산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자, 이렇게 사과를 보게 되면 정상세포는 저렇게 너무 예쁘죠. 그런데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받은 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세포 모양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탱글탱글 동그란 게 아니라 저렇게 쭈글쭈글쭈글해지는 상태가, 이런 세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아까 얘기한 곰팡이가, 세포 안에 곰팡이가 피듯이 저런 상태로 변화되는 게 이렇게 산화돼서 무너진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요인들이 뭘까? 라고 보면 환경오염, 자, 화학물질,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살면서.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 흡연, 자, 스트레스, 음주, 자외선, 자, 그리고 과식. 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과식 말고 소식을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이게 결합이 되어서 산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산소가 필요해져요. 자, 많은 산소를 쓰였다. 그러면 거기서 또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식이, 과음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명한 대학, 우리 많이 들어봤죠? 존스 홉킨스 대학. 자, 여기에서도,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현대인의 질환 90% 이상이 어디에서 온다?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것들이 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화를 막아주는 걸 항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유해 산소들을 이 피부와 생체로부터 방어작용을 하는 것들을 항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죠? 탱탱한 이런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산화작용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다시 산화를 항산화시켜주는 역할이 항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의 키워드를 보면 뭐가 있어요? 항산화의 영양소를 우리가 먹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대요? 단백질과 물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 유산화 제품으로서 프로후라바놀 C300 그리고 C600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를 돕는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기에 포함돼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던 것들이죠. 그 안에도 헬스팩 안에 들어있던 비타민과 미네랄도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도와줍니다. 항산화를. 네, 비타민 A, C, E 그리고 셀레늄, 몰리브덴, 망간, 구리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코엔자임 Q10까지도 우리가 항산화, 자 보세요.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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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 자, 이 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졌을 때, 활성산소가 그냥 그대로 우리 몸에 남아 있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을 활성산소가 공격하면서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려요. 첫 번째로.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무슨 질병들이 만들어져요? 당뇨, 동맥경화, 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세포 재생까지도 막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 활성산소의 최고 적이 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 채소, 과일, 비타민 C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비타민 A, C, E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미네랄까지도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20대 때는 어느 정도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은 어때요? 탱글탱글하죠?
예, 피부 자체도 그렇고 너무너무 건강하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40대,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50%가 감소된대요. 그리고 60대 때는 어떻게 돼요? 90%가 감소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게 이제 60대, 5, 60대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비타민 C가 체내에서 어떻게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나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건강한 이게 산소가 건강한 산소는 이렇게 이게 건강하죠? 초록색으로 전자 두 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이렇게 불완전하게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내가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산소를 공격하면서 내가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세포의 전자를 뺏어오면서 그렇게 주변의 건강한 세포도 활성산소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누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넣어주면 얘는 전자를 많이 띄고 있어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불안정한 활성산소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와줘요. 넣어줘요. 거기 가서 뺏지 말고 내가 넣어줄게 이러면서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려주는 게 이런 활성산소 항산화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의 최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이 C600, C300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의 역할을. 그런데 이 항산화, 이 C600, C300은 또 뭐냐면 심혈관에 안에 들어가서 안에 그런 미세 혈관의 염증까지도 다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 C600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라바놀 C300에 들어있는 성분이 보면 C600이라고만 여러분이 보시면 비타민 C가 600이 들어있구나. 근데 비타민 C 제가 헬스팩에서도 먹었는데 이거를 또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C600과 플러스 뭐가 들어있냐면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라바놀 C600의 비밀은 이 포도씨 추출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추출물은 또 뭐냐 폴리페놀 계열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엄마들 포도씨 씹어 드시는 분들 보시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엄마가 포도씨를 아그작아그작 이렇게 씹어 먹어요. 근데 저도 따라서 해봤는데 너무 떫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씹어 먹냐면 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씨를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껍질 씨를 같이 먹으면 좋긴 좋으나 흡수가 안 돼요. 그 포도씨 자체로 우리 몸에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입자가 크기 때문에 씹어 먹어봐야 몸에서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너무 떨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추출물들을 뽑아낸 거예요. 포도씨 안에. 그 안에 포도씨 알파토코페론, 레스베랄트롤, 그다음에 폴리페놀, 필수지방, 안토시아닌, 비타민C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탕과 포도에 들어있는 당과 설탕에 들어있는 당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설탕은 이당류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리고 포도는 단순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순당은 바로 흡수를 해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이당류 설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것들이 오랫동안 이게 분해가 되는 역할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몸에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 있게 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염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포도당으로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근육피로, 우리 포도당 주사 맞잖아요. 근육피로, 노화 예방, 피부, 생식 기능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포도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원인이 생겨요? 당분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에 또 주의를 해야 돼요. 적당하게 먹는 게 좋은데 그 안에 포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들 막 너무너무 또 많이 먹으면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씨, 여기 핵심은 이 씨입니다. 이 씨 안에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이 폴리페놀은 식물 자체에 자기 방어 물질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유해 물질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이 이 폴리페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100년, 1000년, 막 5000년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도 이런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이런 유해 물질들을 또 제거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 씨 안에 들어있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종류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프로안토시아닌과 그다음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항염, 항균,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 자, 그래서 C300, C600이 어디에 도움되나요? 아토피, 비염, 그리고 중이염, 당뇨, 모든 우리 몸에 나오는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염증, 항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알레르기이기 때문에 뭐 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와인을 많이 먹었을 때 왜 프랑스인들이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조금 덜 걸린다는 거 얘기 있어요. 이게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 레스베라트롤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혈관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가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이 이 혈관 건강, 이것들이 결합된 제품을 먹었을 때 항산화 능력과 혈관 기능이 개선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산화에서 C300과 C600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아마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비타민 C를 이거 비타민 C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C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 추출물의 역할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비타민 C가 우리가 C600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우리 몸 여러분 요즘에 콜라겐 너무 많은 분들이 콜라겐 하죠. 자, 콜라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가면 콜라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건강한 피부의 정상 콜라겐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시멘트처럼 이렇게 결합하는 역할이 이 콜라겐입니다. 예,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단백질. 그런데 자,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푹 파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 보세요.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것들을 확대해 보면 이 안에 움푹하게 쑥 들어가는 게 이게 주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콜라겐을 같이 먹어줘도 좋겠죠? 그런데 이 콜라겐을 합성을 도와주는 게 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몸의 뼈대인 콜라겐 합성을 도움을 줍니다. 자, 프롤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롤린은 뭐냐면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생기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프롤린이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제 비타민 C가 들어갔을 때 수산화 프롤린으로 만들면서 아주 단단한 튼튼한 콜라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누구다? 이 비타민 C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까지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C도 잘 섭취를 했을 때 이런 콜라겐에도 그 주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후라바놀 C3, C600이 엄청난 역할을 하네요. 비타민 C 그리고 추출물 그리고 두 가지를 겹쳐서 들어갔어요. 보시면 위에가 우리 비타민 C 우리 유산화 제품에 보면 폴리씨 제품이 있죠. 폴리씨와 이 후라바놀이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기술까지도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로라버너 C600의 특별한 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C600의 내용에 여러분들 에브리데이 책자에 쭉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하루에 한 번 한정으로 건강 루틴을 지킬 수 있다. 왜? 어른들한테는 너무 많은 양을, 많은 알수를 이것만 먹는 게 아니니까 많은 알수를 먹으라고 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 C600을 안내해 주시고요. 아이들에게는 또 C300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킹 포인트 보시면 이 안에 이제 비타민 C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 피부 골격, 혈관, 연골, 결합 조직, 아까 말씀드렸죠? 콜라겐의 합성에 관여한다라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양 정보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비타민 C 600mg밖에 안 들어있네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이거밖에 안 들어있어? 자, 제품을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여기 끝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안에 원료명과 함량이 또 굉장히 자세하게 또 들어있어요. 주요 원료명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 다 열어보세요. 이 안에 또 이렇게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포도씨 추출물 플러스 아세로라 열매 추출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라바놀 C600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들을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효과, 어떤 효능이 있나요? 라는 것 질문들 많죠? 자, 이거에는 뭐예요? 콜라겐 합성, 항산화 작용, 철 흡수와 면역 기능, 그리고 호르몬, 기타 생체 조절 물질의 생합성에 관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쓰여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 있죠? 비염. 비염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C600으로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돼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것들 볼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관절염, 중이염, 아이들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염증 질환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폴리시와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비타민 C를 찾으시는 분들은 딱 글에 적혀 있는 비타민 C 600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도씨 추출물이 구성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 1일 섭취 1000mg의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나요? 몇 살까지? 1살 이후부터 권장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이들에게는 반알씩 나누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갈아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게 포도씨 추출물이기 때문에 포도주스, 당이 좀 덜한 포도주스를 에다가 갈아서 이렇게 넣어서 먹이면 조금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자, 헬스팩과 프로후라바나 C600을 모두 섭취하면 괜찮은가요? 헬스팩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500mg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C600에 들어있는 게 600mg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섭취할 때 1100mg을 섭취하나요? 헉,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걱정할 수 있죠. 자, 우리 이 책자 보시면 서플리먼트 6번에 보시면 우리 거기에 뭐가 나와요? 상한치가 나옵니다. 몇 미리그램까지 먹으면 괜찮은지. 자, 거기서 비타민 C를 찾아보시면 2000mg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어요. 자, 1100mg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더 드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어보네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가볍게 그리고 적은 양으로 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공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키논입니다. 코엔자임 Q10. 코키논인데요. 코키논은 첫 번째로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고혈압만 도움을 주나요? 아니에요. 고혈압, 저혈압, 심장에 에너지를 주고 심장에 펌프질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화시켜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점점 줄어들면서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젊은 비타민이기도 해요. 이 코엔자임 Q10은. 그래서 젊음을 우리가 노화를 좀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엔자임 Q10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주요 원료명을 볼까요? 코엔자임 Q10, 쌀겨 오일,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뭘로 들어있냐면 두나리엘라 추출물로 들어가 있고요. 디토코페롤 이 혼합형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30mg이 들어있는데요. 코엔자임 Q10은 식약처에서 90에서 100mg을 하루에 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3번, 그래서 하루에 3알 정도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책자에서 우리 여에스더 박사의 책자에도 보시면 코엔자임 Q10이 어떤 거에 이제 도움되는지 책자에서 찾아봤어요. 고혈압이 있는 이들에게는 코엔자임 Q10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 강화 효과는 크지 않지만 20여 년 이상 고혈압이 있고 특히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신부전증이 생긴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부전증은 수십 년간 고혈압을 앓는 경우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늘어나면서 혈액을 짜주는 심장 근육의 힘이 줄어들면서 숨이 차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오르기도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코엔자임 Q10은 심장 근육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심장 근육이 잘 수축해서 혈액을 심장 밖으로 효과적으로 펌프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엔자임 Q10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저혈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뇨약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당뇨약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의 결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만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이러한 메트포르민이라는 거는 엽산, 비타민 12,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약의 두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약이 내가 당뇨를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또 먹지만 결국 또 이러한 영양소들을 고갈시키는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혈압약과 마찬가지로 당뇨약을 오랜 기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 비타민제와 코엔자임 Q10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지혈을 한번 볼까요?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영양제인 코엔자임 Q10입니다. 고지혈증 약물로 가장 결핍되기 쉬운 성분이 바로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 우리 몸에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몸에 위험한 것들을 잡아주는 중요한 성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핍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지혈증의 대표적인 약물인 이 스타틴 계통의 약물로 인해서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지면 이 횡문근변성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생깁니다. 자, 이 횡문근변성, 이름도 어려워요. 자, 이건 뭐냐면 근육세포를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10년 전에도 이 스타틴 계통의 약물로 인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심장세포를 막아서 장기 손상까지 일으키는 게 이 약의 부작용, 약의 두 얼굴, 그리고 약이 이런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코엔자임 Q10을 꼭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킹 포인트 코엔자임 Q10 들어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정상적인 혈압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세포막 구성 성분 산화되는 거, 아까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도 이런 손상을 막아주고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어떻게 들어있다고요? 두나리엘라 추출물에서 되는데 두나리엘라는 이 해양에 사는 식물성 조류예요.
그래서 강한 자외선 그리고 그 고농도의 염분에서도 생존을 하는 이 두나리엘라 추출물이 두나리엘라거든요. 근데 이 두나리엘라가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살아남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섭취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거 꼭 보시고요. 자, 그림 잘 보세요. 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이해 안 될 때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게 항산화고요. 그다음에 이런 혈관, 심혈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퀴논 30은 하루 90ml 코엔자임 Q10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나리엘라 추출물까지 들어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엑스 DS 눈 영양제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켜야 될 것도 너무 많아. 우리가 자연에서 살 때는 괜찮은데 이런 현대 사회에 살다 보니 지금도 우리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눈이 얼마나 많은 피로를 지금 겪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이 눈에게 좋은 영양제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비전 S, DS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섬세한 눈, 우리 몸의 장기 중에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장기가 뭐냐면 눈이에요, 눈. 대부분은 장기가 다 피부로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눈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외선이든 여러 가지 어떤 화학 성분,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손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멋으로 쓴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근데 선글라스를 정말 많이 우리가 써줘야 되는 게 요즘에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지금 이게 장기라고 했잖아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장기.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강한 빛에는 그런 선글라스를 꼭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 성분, 자, 먹어주는 영양제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그다음에 아연, 그리고 빌베리 열매 추출물, 그리고 아세로라 열매 추출물, 그리고 마리골드 꽃이라고 하는 추출물이 이 루테인이라고 하는 거. 눈 영양제 하면 루테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비전엑스에. 비전엑스 DS가 옛날엔 두 알이었는데 이제는 한 알로 색깔도요 옛날보다 굉장히 진해졌어요. 보면 엄청 이 보라색 색깔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눈에 도움이 되나? 베타카로틴은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로서 이런 시각 적응, 그리고 피부와 점막 기능 유지, 상피세포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C는 우리 눈의 망막에 존재하고요. 항산화 역할, 그리고 비타민 A는 우리가 아연은 또 무슨 성분들을 도와주나요? 망막, 비타민 A를 망막까지 운반해줘야 되겠죠? 운반해주는 역할이고요. 루테인은 눈의 황반색소, 우리 황반색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세로라 추출물도 망막 시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요. 로놉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로놉신의 재합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베리 열매 추출물은 혈관, 눈 안에 미세 혈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혈관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저 안쪽으로 이 황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반에 필요한 성분이 뭐다? 이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 영양제에는 루테인이 들어있나요?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이 이 황반인데요. 이 황반이 물체에 초점을 맺히는 곳이에요.
그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이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필요로 하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 지금 이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책에 보시면 거기에 루테인이라고 써 있나요? 제가 지금 책을 열어볼게요. 보시면 영양 성분에는 루테인이라는 말로는 써 있지 않아요. 그렇게 써 있지는 않고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라고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루테인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들어있다라는 내용들을 꼭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황반색소 이, 이 황반색소가 많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때요? 나이가 20, 30대부터 50세, 60대가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안이 온다라고 하고, 점점 시력이 감퇴되는 것들. 아직까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시력 감퇴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 해도 뭐 눈이 계속해서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속도를 좀 더 늦춰주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빌베리 열매 추출물을 볼까요? 이것들은 이렇게 우리 신경 눈의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혈관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있죠. 그러면 이 혈관 유지들이 필요한 것들이 보다 빌베리 열매 추출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구 조직에 영양분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아세로라 추출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로돛신이라고 하는 거. 로돛신은 뭐냐? 눈의 망막에서 붉은색의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 성분이래요. 근데 그런 로돛신에 이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으로서 아세로라 추출물이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눈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일 하루에 하나만 섭취해도 우리 눈 건강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섭취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엑스 DS에는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눈 영양제 하면 비전엑스 DS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같이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 제가 항상 짝꿍이라고 얘기하는 게 눈을 보호하고 싶으시면 비전엑스와 바이오메가를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EPA라고 하는 이것도 눈에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 프로라바놀 C300과 그리고 E프라임까지 같이 섭취했을 때 훨씬 더 눈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 책자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꼭 보시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그 밑에 성분에 밑에 보시면 마리골드 꽃 추출물 루테인 써 있네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가로 밑에다가 써보세요. 여기에 몇 밀리그램 정도가 들어있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유산화의 제품은 루테인이 10mg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10mg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은 거기다가 밑에다 써주세요. 몇 밀리그램? 10mg이 들어있고요. 망막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유산화 제품은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유산화 비전엑스 DS에 보시면 우리가 눈 영양제를 찾을 때 루테인과 지아산틴, 제아사틴, 뭐 지아잔틴 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한글로 썼을 때 그런 것들인데 이 제아산틴이라고 하는 것도 2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성분의 함량을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베타카로틴의 성분도 이렇게 빨간 줄 쳐진 것들도 여러분들 쭉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연까지 필요한 성분들이 쭉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책자 45페이지에 이 오른쪽으로 중간쯤 보시면 눈에 꼭 필요한 6가지 대표 영양소라고 쭉 나와 있죠.
거기 쭉 밑으로 보시면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아연, 루테인, 비타민 E, 오메가3 뭐 이렇게 이런 영양소들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줄을 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성분으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양 성분 표시를 보면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비타민 C 250mg, 아연 5mg 그리고 주 원료명으로 이렇게 밑에 빠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이게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물로만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전엑스 DS 미국의 제품에 나와 있는 영양 성분표를 이렇게 한번 발췌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 똑같이 비타민 C 250mg, 아연 5mg 이렇게 똑같이 표시돼 있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뭐예요? 빌베리 추출물 10mg, 루테인 10mg, 그리고 제아사틴이라고 하는 거 2mg 표시되죠. 자 이렇게 미국의 제품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제품에는 표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항산화와 눈 건강에 대해서 쭉 한번 공부해 봤어요. 자,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대요. 그쵸? 여러분 오늘 우리 항산화와 그리고 젊음 그리고 눈이 정말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항산화와 눈 건강,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대요. 그렇죠?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오늘 또 우리 항산화와 눈 건강 오늘 여기까지 배우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 네, 쭉 들어봤습니다. 자,